안녕하세요. 전 34살 여자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너무한 건지, 동생이 너무한 건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솔로고요.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 생각도 없습니다. 동생은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제부는 29살이었고요. 둘이 만나다가 아이가 생겨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결혼 4년 차고 셋째를 임신 중입니다. 동생은 집안의 막내라 그런지 뭐든지 좀 징징대는 스타일입니다. 욕심은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건 가져야 하고 그 와중에 주변 사람을 들들 볶는 스타일이에요. 단순히 징징이가 아니고 진짜 피말려요. 처음 결혼해서 아이 낳고는 툭 하면 울면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다면서요. 전 아이를 키워보지도 않았고 동생 나이가 어렸던 터라 힘들겠다,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덜컥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힘든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도 조카를 많이 봐줬어요. 첫 조카라 이쁘기도 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서포트하며 거의 같이 키웠습니다. 그러다 2살 차이로 둘째가 생겼어요. 뭐 형제가 있으면 좋으니 가족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아이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며 또 매일 징징거렸습니다. 저도 조카를 자주 봐주는 편이라 육아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다 보니 정말 힘들겠다 싶었어요. 한 명도 힘든데 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친정에 드나들며 살았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따로 사나 할 정도로요. 엄마는 조카들 보랴 딸 챙기랴 저희들 키울 때보다 더 바빠 보였어요. 점점 친정집은 아이 물건으로 가득해졌고 거의 같이 사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희 집은 거의 어린이집이었죠. 문제는 첫째가 아들인데 크면 클수록 장난이 아니에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뛰어다니고 집안의 물건을 툭하면 망가뜨리기 일쑤입니다. 딸만 키웠던 부모님에게 거친 아들 손주란 매번 놀라움과 벅참의 대상이었어요. 마트를 데리고 가도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잡으러 다니기 바빴고 놀이터에 가면 놀이기구는 다 자기 거였어요. 고집도 세고 욕심도 많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혹시 피해를 줄까 싶어 밀착해야 하면서 다녔어요. 주말에는 아이만 따라다녀도 10,000보 이상은 걷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살이 좀 빠졌습니다. 이 점은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악동도 그런 악동이 없어요. 한 번은 친정엄마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식탁 의자에 올라가더니 할머니에게로 뛰어내려서 엄마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여기저기 몸 상태를 보니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허리며 무릎이며 손목이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허리를 다쳤으니 당분간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전 회사를 다니니 퇴근 후 시간 아니면 당연히 봐줄 수가 없고요. 어쩔 수 없이 동생은 이번에 시어머니에게로 가서 징징거렸습니다. 동생 시어머니는 체구도 작고 마르고 힘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다 걱정이 되었어요. 게다가 애가 둘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2달 만에 백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도 손목과 어깨가 많이 손상돼서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 동생은 뭐 하냐고요? 첫째 어린이집 등하원에 저녁에 애들 씻기는 정도? 나머지는 퍼질러 자고 밥 먹고 애 보라고 하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제가 보기에 거의 날로 먹습니다. 애가 온 집안을 휘젓고 다녀도 저 멀리서 하지마 그만해 이 정도? 제대로 된 교육도 하지 않습니다. 뭐 나름 자기 집안 살림도 하겠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빨래나 청소기 돌리는 정도? 하지만 친정과 시댁에 오가며 이 정도로 지원받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도 매번 점심 저녁 먹고 가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셋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에 가족 모두가 머리를 붙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아니 애 만들 힘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애가 둘 있는 상태다 보니 자기 몸조리할 여유가 없다면서 출산 후 애들과 아예 친정에 들어와서 3개월을 살다 나가겠답니다. 저희 가족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극구 반대 중입니다. 그 대신 산후도우미를 부를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싫답니다. 낯선 사람과 같은 집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예요. 첫째, 둘째 몸조리를 100일까지 저희 집에서 했거든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엔 시댁으로 좀 가라고 했더니 시댁에서 조리원 비용을 주겠다고 대신 애는 보지 못하겠다고 했답니다. 아니 애 셋에 산모까지 4명을 돌봐야 하는 거잖아요. 양가 어머님들 나이도 있고 체력도 떨어질 만큼 떨어진 나이신데 동생은 그런 건 일절 생각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막내라 그런 건지 아직도 철이 없는 건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동생을 방으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내가 이런 말하면 서운할 거 알지만 그래도 이젠 얘기해야겠어. 양가 부모님께 매달리지 말고 네 애 이제 네가 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애 셋을 어떻게 봐? 네가 낳았으면 네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야. 여태까지 부모님들이 도와주신 걸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엄마가 그러래? 네 눈엔 엄마 아픈 거 안 보여? 손목이며 허리며 어디 몸성한 곳이 하나 없잖아. 너 몸조리 하다가 엄마 들어 눕겠다고. 그래도 애셋은 나 혼자 못 보지. 그럼 애셋을 왜 낳아? 매번 힘들다고 징징대면서 책임도 못 질 거면 낳기는 왜 계속 낳는 거냐고? 뭐? 어떻게 조카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지우라는 거야? 조카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하는 말이고 지우라는 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감당하라는 얘기야. 무튼 이제 엄마랑 나랑 애들 봐줄 생각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나 진짜 그러면 죽어. 둘째도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왜 안 보내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가고 싶은 어린이집이 아직 대기 중이라고. 그럼 대기 없는 곳으로 보내고 네가 키우면 되겠네. 제부한테 전화해서 이따 짐 다 갖고 가라고 할 테니까 이젠 네가 알아서 해. 난 얘기했다. 몰라. 나 울 거야. 전 제부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저녁에 와서 짐을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 뒤로 동생은 삐졌는지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매일 엄마한테 전화해서 언니가 뭐라 그랬다며 또 징징거렸답니다. 그래도 제 눈치는 보였는지 엄마에게 전화해서 제가 늦게 오는 날이면 몰래 다녀가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달이 되고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결국 조리원에 있는 동안 저희가 첫째, 사돈 어르신들이 둘째를 맡아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리원 퇴소가 이틀 정도 남았는데 산후도우미가 취소가 됐답니다. 동생이 애가 셋인 걸 말 안 하고 산후도우미를 예약했는데 확인차 전화했다가 애가 셋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도우미가 못하겠다고 했다더군요. 하긴 그렇죠. 그분이 이걸로 몇 천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저희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남의 애 셋을 어떻게 덜컥 보겠다고 하겠어요. 아무리 일이지만. 동생은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고 전 이럴 줄 알았다며 화를 냈습니다. 전 엄마의 전화를 낚아채 절대 올 생각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죠. 엄마는 두 딸들 사이에서 난감해하고 있었어요. 둘째 딸 걱정도 되고 이제 진짜 본인이 힘에 부쳐서 몸도 말썽이고 엄마도 고민이었습니다. 전 엄마에게도 절대 안 된다고 굳고 말렸습니다. 엄마가 받아주니까 애가 더 징징대는 거라고 신경 끄라고 했습니다. 그리곤 동생 조리원 퇴소 날짜에 맞춰서 엄마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동생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어떻게 언니라는 사람이, 이모라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면서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라고. 애도 없고 시간도 많으면서 그거 봐주는 걸로 제가 생색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언니가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는 거라고 저보고 이기적이라네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본인들이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셋이나 만들어서 온 가족을 강제 희생시키는 동생이 더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